여러분, 나는 대체 누굴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나의 진짜 정체가 뭔지 혹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사실은요, 수세기 동안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을 괴롭혔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엄청난 질문을 두 철학계의 거인이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흉, 이 두 사람의 눈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이걸 보고 듣고 있는 나, 또 뭐 기쁘거나 슬프다고 느끼는 나, 대체 그 나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이 몸뚱이일까요? 아니면 우리 머릿속의 생각 그 자체일까요? 와,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철학의 거대한 미로, 그 시작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10년 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어때요? 몸의 세포부터 시작해서 생각, 취향, 가치관까지 아마 거의 모든 게 바뀌었을걸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나라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과연 우리 안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자아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우리 먼저 고대 그리스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답변을 내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인간의 정체성을 영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영혼은요, 무슨 몸 안에 사는 유령 같은 게 아니에요. 그는 영혼을 엔텔레케이아라고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몸의 제일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어떤 생명체를 살아있게 만들고 또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내장된 설계도 혹은 작동 원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아마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 하드웨어만 덩그러니 있으면 그냥 깡통이잖아요. 거기에 윈도우나 맥 OS 같은 운영체제가 깔려야 비로소 컴퓨터가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하드웨어에 영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딱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우리 몸은 그냥 물질 덩어리일 뿐인 거죠. 심지어 그는 영혼에도 레벨이 있다고 봤습니다. 식물은 자라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식물적 영혼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거기에 감각이랑 움직이는 능력까지 더해진 동물적 영혼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적 영혼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가 보는 나라는 존재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질서 안에서 명확한 목적과 본질을 가진 아주 안정적인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변치 않는 본질을 담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죠.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안정감이 느껴지는 자아상이죠.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안정적인 자아라는 개념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는 철학자가 등장하거든요. 바로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파고들었어요. 휴미 남긴 이 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안을 아무리 깊게 들여다봐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자아나 영혼 같은 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발견한 건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감정, 감각 같은 그런 특정한 지각들 뿐이었다는 거죠. 휴문요, 아주 철저한 경험주의자였어요. 그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오직 눈, 코, 귀, 입, 피부, 이 오감을 통한 경험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은 이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을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만져본 적이라도? 만약 없다면 그게 진짜 존재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휴미 내놓은 대답이 진짜 재밌어요. 자아가 없으면 그럼 우리는 뭐냐? 바로 지각의 다발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영화 필름 생각해보면 쉬워요. 사실은 그냥 멈춰있는 사진들이 촤르륵 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자아라는 것도 사실은 휙휙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
감정, 감각들, 이런 지각의 묶음이 마치 하나로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와, 좀 충격적이죠? 결국 휴맥에 나 또는 영혼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리저리 정신없이 변하는 경험의 흐름에 어떤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낸 일종의 심리적인 습관 같은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한 허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철학거인의 생각을 나란히 놓고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변치 않는 본질로서의 형상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흐르는 다발이냐. 여러분은 과연 어떤 관점이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존재의 기초를 자연에 내재된 형상에서 찾았지만 흉은 그딴 건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각의 다발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혼은 생명의 핵심 작동 원리였는데 흉한테는 그저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했던 거죠. 말 그대로 한쪽은 세계의 본질을 세우려고 했고 다른 한쪽은 그 본질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치하려고 한 겁니다. 이 모든 복잡한 논쟁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실체고요. 반면에 휴맥의 자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경험들이 엮여서 만들어진 경험적인 구성물인 거죠. 실체냐 아니면 구성물이냐, 바로 이게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어쨌다는 거지? 그냥 옛날 철학자들끼리 한 말싸움 아니야? 천만이에요. 이 오래된 논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또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무려 2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는 바로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사실 이 논쟁은 현대 과학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문제들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뇌 속 어디에서 의식이 나오는지 찾는 뇌과학 연구, 한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심지어 범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근거까지도 결국 자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은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약 휴메의 말이 맞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아라는 게 정말 경험과 지각의 다발, 다시 말해 데이터와 정보 처리 과정의 묶음에 불과하다면요. 와, 그렇다면 언젠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이 자아를 갖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라면 말도 안 돼라고 했겠지만 휴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열려있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변치 않는 본질이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음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만이 현실의 전부라는 휴메의 냉철한 시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무엇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단단한 본질인가요? 아니면 평생에 걸쳐 내가 직접 쌓아올린 경험들의 총합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일지도 모르니까요. 예? 잘 들어봤네요. 흉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아의 개념을 비교를 해보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인데요. 그러자면 이제 철학적인 인간론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그 핵심에는 영혼이라는 실체, 즉 보이지 감각되지는 않지만 감각적으로 우리가 디텍트해낼 수는 없지만 이성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는 즉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나의 육체가 변해도 이성적인 면에서 나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실체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꼭 감각으로 디텍트가 돼야지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자연스러운 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지금도 상식적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여지는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비이성적인 결론, 즉 감각되어지지 않으면 존재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더 이성적인 결론으로 취급되는 그런 시대를 맞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즉 나라는 자아의 정체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감각으로는 딕테이트 할 수 없더라도 이성적으로 그것이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감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존재하는 것은 감각되어졌던 것들의 기억의 다발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계속 연결돼서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일 뿐이고 지금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자아라는 개념, 영혼이라는 개념 이런 거는 그냥 useful fic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용한 허구, 뭔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기 좋게 위해서 뭔가 대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고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적인 결론이다라는 게 저로서는 거의 황당하기까지 한 그런 면이 있네요. 어쨌든 물론 이 결론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올바른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